정말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벌써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고 다른 언니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체 왜 한국 남자야? 러시아 남자보다 뭐가 그렇게 좋아? 언니들이 한국에서 행복하다 해도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곤 했었지요. 내가 먼 아시아 국가로 시집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확신했었네요. 저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리나입니다. 쌍둥이 언니 소피아와 저는 얼굴만 닮았을 뿐 성격은 정반대예요. 언니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성격이지만 저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편이죠. 우리 세 자매 중 큰언니 카테리나는 5년 전 한국인 남편 준호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제 쌍둥이 언니 소피아마저 한국 남자 재현 씨와 약혼했어요. 절대 한국 남자랑은 결혼 안 할 거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가족 모임에서 자주 했던 말입니다. 언니들은 그저 웃으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만큼은 제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이르쿠츠크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 부모님 가까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왔고 한국에 가야 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정말 언니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당시엔 그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항과는 달리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 같았거든요. 이리나 여기야. 정말 보고 싶었어. 소피아 언니가 약혼자 재현 씨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느낌의 그 남자는 재현 씨의 친구라고 했어요. 성민 씨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러시아어로는 즈드라스트부이째라고 하나요? 발음이 맞나요? 성민 씨는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제 모국어를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발음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맙게 느껴졌죠. 발음 꽤 괜찮은데요. 연습하셨나 봐요. 성민 씨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며 웃었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에 조금 배웠어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성민 씨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성민 씨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냥 언니 약혼자의 친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의 모습에 시선이 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던 거죠. 한국에 온 지 이틀째, 성민 씨는 저희 가족을 가이드해주겠다며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경복궁과 북촌한 옥마을을 구경했어요. 성민 씨는 한국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리나 씨, 여기 전통차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성민 씨가 건넨 오미자차는 새콤달콤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죠. 그의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소피아 언니와 재현 씨는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와 성민 씨가 함께 다니게 됐어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저에게 성민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카메라를 받아들던 순간 우리 손이 스쳤고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단지 낯선 상황 때문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 씨는 저희를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골목길에 있는 그 식당은 관광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죠.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성민 씨는 미리 그걸 알고 덜 매운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매운 거 못 먹는다는 걸. 성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피아 씨에게 들었어요. 쌍둥이라도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성민 씨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감정일까요?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나흘째 아침,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 언니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거든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빼앗겼어요. 한국의 산세는 러시아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이 노래 들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가수예요. 성민 씨가 건넨 이어폰에서는 아이네 클라이네의 호수가 흘러나왔어요. 러시아 인디밴드의 노래를 한국 남자가 알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강릉에 도착해서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성민 씨는 제게 전복죽을 추천했어요. 바다 근처에서는 해산물이 신선해요. 이건 소화도 잘 되고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전복죽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임플란트가 움직이더니 결국 빠져버렸죠.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성민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혼자 병원을 찾아 헤맸겠지만 성민 씨는 즉시 주변 치과를 검색했어요. 재현 씨와 소피아 언니에게는 먼저 호텔로 가라고 한 뒤 저를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성민 씨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무서웠지만 성민 씨가 옆에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 성민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그 따뜻한 손길에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 이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단단하게 지켜온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 결혼식 전날, 저는 바닷가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의 문화, 음식, 그리고 성민 씨.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성민 씨였습니다. 그도 아침 산책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언니들이 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성민 씨는 웃으며 물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친절해요. 성민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누구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들었죠. 당신이요. 제 고백에 성민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죠. 이리나 당신이 러시아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민 씨의 질문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곧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건 그저 휴가에서 생긴 감정일 뿐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소피아 언니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외 결혼식이라 날씨가 걱정됐지만 다행히 맑고 화창했어요. 저는 들러리로서 언니 옆에 서 있었지만 자꾸만 성민 씨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파티가 한창일 때 성민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기념품이에요.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거울이었어요.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성민 씨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항상 아름답기를. 그리고 그 세상에 제가 있기를.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성민 씨는 계속 연락하자고 가능하면 러시아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성민 씨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고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한 달 뒤 늦은 밤 성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리나, 내가 다음 주에 러시아에 갈 수 있어. 회사에서 출장을 허락해줬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성민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여행에서의 설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성민 씨가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날, 제 가족들은 모두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성민 씨는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또 딸 하나가 멀리 가겠구나라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성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리나, 내 언니들도 모두 한국으로 가버렸어. 너까지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해왔고 심지어 러시아 요리도 배웠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민 씨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고 어머니의 요리를 진심으로 칭찬했죠. 점점 부모님의 마음도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리나,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다면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해. 내가 러시아로 올까? 아니면 내가 한국으로 올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 직업,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민 씨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어떻게 결정했어? 한국으로 가는 거.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하지만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야 해.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성민 씨가 러시아를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언어부터 배워야 했어요. 직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였죠. 하지만 매일 밤 성민 씨와 통화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이 극복할 만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 씨, 만약 제가 한국에 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성민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서의 일을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리나, 정말 가기로 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단단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약속해.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돌아와 주겠니?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겼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비자 신청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민 씨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일이나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지점으로 발령이 났어.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어야 해.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결심을 했는데 성민 씨는 미국으로 간다니. 우리의 계획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6개월이면 금방이에요. 그동안 더 철저히 준비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도 식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매일 연락하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우리 관계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민 씨는 미국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꼭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왔네요. 정말 기다렸어요. 성민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성민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그리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외국인 며느리라니. 우리 아들이 고생할 텐데. 성민 씨 어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뉘앙스는 충분히 느껴졌어요. 성민 씨는 저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언어 장벽, 낯선 음식, 다른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민 씨는 항상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도 회사 일로 바빴어요. 혼자 있을 때면 러시아가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실수로 진열대에 물건을 쓰러뜨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한국어로 사과하려 했지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대로 마트를 뛰쳐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죠. 일이나 무슨 일 있어요? 늦게 귀가한 성민 씨는 제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다고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내가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성민 씨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성민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님도 성민 씨 많이 사랑합니다. 한국. 적응하려고 노력할게요. 성민 씨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나 우리 아들이 너를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죠. 울지 마.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도 노력할게.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민 씨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툴렀지만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만들었죠. 음식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 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러시아에서 보내야 할 서류에 문제가 생겼고 결혼 일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민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저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까요? 전화 너머로 성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휴가를 내서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휴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성민 씨의 어머니였죠. 내가 도와줄게. 내 친구 중에 이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님의 도움으로 서류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성민 씨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죠. 이제야 성민 씨가 왜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가족들과 한국의 새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제단까지 데려다 주셨죠. 눈물을 참으시는 모습이 보였지만 미소도 지어주셨습니다. 행복하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성민 씨는 턱시도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국식과 러시아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저는 이 사람, 이리나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 서약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어섰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혼식 후 열린 파티에서 소피아 언니와 큰언니 카테리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된 기이한 운명이었죠. 기억나? 내가 항상 절대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거.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이 결정이 옳았다고 느껴요. 파티가 끝난 후 성민 씨와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자물쇠를 다리에 걸었어요. 자물쇠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우리의 이름과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리나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성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저도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성민 씨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저는 한국어를 익히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돼요. 절대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한다던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인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성민 씨와 함께 러시아 식당에 갔습니다. 그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주문을 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그런 성민 씨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성민 씨는 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것이 결국 우리 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힘을 매일 성민 씨와 함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